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57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8월 20일자로 발표한 글인데, 미국의 어떤 두 사상적인 흐름을 얘기를 한다면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사상점 흐름에서 민주당도 나오고 공화당도 나오고 좌파니 우파니 진보나 보수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금 미국은 그 해밀턴 스테이트 크래프트라 했는데, 어떤 국가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 해밀턴주의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논점의 글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선거 때문인지 그 미국의 선거가 8월, 9월, 10월 이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은 S&P 500 지수가 이 3개월 동안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두 J로 시작되는 그 제닛 앨런과 제롬 파월 두 분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이 제가 보기에는 승부를 가르지 않냐. 그렇게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뚜렷 그 차이를 말하면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얘기하는 글을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되던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이 되던 그 문제보다는 미국 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9월 달에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제 케네디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5%의 표가 트럼프로 한테 간다는 거는 이 5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전체 이렇게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이렇게 손을 잡고 중국을 제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도 싣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이제 9월, 지금 거의 이제 트럼프의 마가 운동,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한번 그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해밀턴주의가 필요하다. 해밀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논조로 쭉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월터 러셀 미드라는 분이 여기 맨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해밀턴 센터 포 클래시컬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해밀턴 센터에서 해밀턴을 이제 깊이 연구하신 분의 글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나중 그 글에서 저도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맨 나중에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트럼프가 저는 떠올랐는데, 이렇게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 그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결론 부분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트럼프의 구호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맨 나중 글이 미국의 리더들은 마스터라는 것을 써서 이러한 해밀턴의 그러한 생각들을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라는 이렇게 표현을 써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누군지,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누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 3번 표시를 여기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은 커머스, 그 상업적인, 그러니까 역시 미국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1776년에 독립이 될 때는 그 인류 역사가 2000년이라 그러면은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그러한 국가가 미국에 이제 생겨서 뭐 실험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를 통해서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프슨이 두 가지의 흐름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장하는 내용은 커머스였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집과 그 토지와 같은 그러한 이렇게 재산이 중요한데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과 애국심, 그런 이 미국을 지켜야 되겠다. 미국에 자기 재산과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계몽된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려야 좋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 퍼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포린 어페어즈, 그 외교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 이제 퍼뜨리는 그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차 대전 이후에 이것을 해밀턴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로는 독일과 일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해밀턴주의, 아무래도 이제 2차 대전은 미국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일극 체제를 유지해 가니까 그 패전한 독일과 일본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로는 뭐 이란, 북한을 비롯해서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인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토마스 제퍼슨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태어난 곳은 지금 그 헤일이 아래쪽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지금은 영국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시에 90% 정도가 전부 노예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미그레이션으로 건너와 가지고 고생하면서 미국의 이제 초대 재무부 장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해밀턴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태어나면서 이제 흑수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이제 토지나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데는 관여하기 싫고 이렇게 미국의 고립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토마스 제퍼슨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각주들이 있는데 연방주의를 주장한 것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갈 것이냐,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제기를 해서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될 것이냐, 그런 기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싸움의 주 대상은 중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미국이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8월, 9월, 10월 하면은 다음 달이 9월 달이 되어 가지고 가장 이렇게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트럼프냐 카말라 해리스냐를 가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는 그것이 누가 되든 미국의 어떤 방향은 대중국 압박 쪽으로 간다는, 그런 데서는 다른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분은 이분이시고, 원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일을 했는지 남편과 이혼은 안 해주면서 같이 살지 않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제 사생아, 이 해밀턴은 사생아로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퍼슨은 이렇게 이제 고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인데, 다시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러한 것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것이 지금 다시 또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뭐 공화당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하나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국가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뭐 금융 자본 세력이 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을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자라고 하고 공화당을 네오콘 그 신보수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되면서 이것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소속한 공화당도 이렇게 트럼프가 원래 공화당원이라서 이렇게 뭐 거기에서 공화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판만 공화당으로 내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로 보면은 트럼프든 누구든 어떤 자본과 금융과 딥스테이트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게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오폴리티컬 컴피티션, 지정학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맞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한 대륙 세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한 해양 세력과 이제 부딪히는 가운데 한반도가 그 중앙에 지금 딱 끼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조각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프래그멘티드, 이렇게 조각이 지금 나가지고 더 이상 안정된 어떤 합의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부시나 오바마, 트럼프,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다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칼라가 전부 다 다양한 칼라, 미국 자유주의 아니냐 미국에,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이 사람들이 각각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포퓰리즘이든지 제퍼슨의 고립주의적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내세워야 할 것이, 미국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해밀턴의 프래그머티즘 하면 이제 실용주의를 말하는데, 합리적이고 실용주의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것도 이제 하나의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실용주의적인 것이 뭔지를 따져야지 세계 효율 좋은 세계 경찰만 해서 뭐하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러한 정치적인 철학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언 스쿨이라고 하는데, 해밀토니언 스쿨 하면 이제 학파라고 하는데, 해밀턴 학파가 다시 그것을 해밀턴을 연구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단체가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 그리고 많은 이렇게 컴퍼니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미국의 컴퍼니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기업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미국적이라 하면 이제 세계적이라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그것이 미국적이라 해가지고 세계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또 그 길을 정해야 되는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국 세계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 What was good for the world was good for the United State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연 세계에 다 좋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인가? 그것이 중국적인 것이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긴밀히 전세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인포메이션을부터 파이낸스, 비즈니스 그리고 가버먼트 이게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무역이나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려고 해보니까 이미 이렇게 때는 늦어 가지고 너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국의 물건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저도 이제 중국 물건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렇게 지정학적인 갈등을 언급을 하면서 대만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 이제 사우스 코리아, 이 한국도 지금 언급을 하게 되면서 뭐 글로벌 이제 반도체가 대만의 TSMC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삼성도 지금 뭐 텍사스니에서 엄청난 곳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은 것도 있고 짓는 중이지만 이것이 이러한 그 위험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경제적인 샥이 2차 대전 이후에 큰 경제적인 샥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 perhaps even nuclear war 핵전쟁까지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 이제 국방장관 후보 되시는 분이 옛날부터 이제 주장해 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뭐 70%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핵무기를 준비하고 이미 뭐 6개월이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유튜버도 뭐 몇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굉장한 파워를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이렇게 비극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몸서리쳐지는 그러한 비극이 될 수 있는데도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얘기들도 공평하게 좋은 점도 얘기하고 또 좋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점들을 자유롭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한쪽 면으로만 여론이 막 몰고 가면은 그 반대된 사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큰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재정 문제 그리고 군사력의 기본으로 한 거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러한 능력 이러한 역할들이 정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중국해에서 건설하려는 미국이 이제 거기에 남중국해를 점점 중국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동중국해로 케이블을 옮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유튜브에서 그걸 들었는데 그것도 이 사진은 이제 워싱턴 DC에 관광하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의 동상을 아주머니께 지금 청소하는 모습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적인 어떤 사고 아래서 경제적인 기술적인 그런 경쟁에서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이 서로 메리지라는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혼을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이 결혼을 해서 뭘 하느냐 워싱턴이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게 중국의
그 라이벌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 테크 컴퍼니들이 뭐 점점 커지고 뭐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얼마나 테크 컴퍼니가 크냐 작으냐 뭐 얼마 버냐 세금 얼마 내냐 그거보다는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냐 혹시나 중국에 빨대 꽂아가지고 가려고 우리 미국의 뒤통수 워싱턴 뒤통수 때리면 어떡하냐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스 비벤디라고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럴 때 이렇게 쓰는 말을 모두스 비벤디라는 말까지 쓰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업체인 화웨이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카스퍼스키라는 러시아 이렇게 사이버 그 안보 컴퍼니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와 영국과 함께 미국이 이제 핵 잠수함을 호주에 이제 허락해 준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뉴클리어 서브머린 딜을 해가지고 그 호주에다가 핵 잠수함을 통해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그러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렇게 영광을 올드 글로리에 가까운 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에 도착한 것은 1772년이니까 독립을 선언하기 4년 전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페니 루이스 티네이저 그때 당시 10대였는데 페니 한 푼 없이 이렇게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도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거기서도 거절을 했고 킹스 칼리지 지금은 이제 컬럼비아 대학인데 거기서도 거절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캡틴 오브 아틸러리 포병부대 대장이 돼가지고 대포 쏠려고 이제 나소홀에 아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나소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포를 쏘는 포병부대 대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됐을 때 발탁이 돼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이 국무부의 국무장관 헨리 클레이나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 테오도로 루즈벨트 그리고 에치슨 국무장관이나 조지 슐츠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더 해밀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적인 그러한 방법은 이것이 뭐 딱딱한 시스템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프래그머티컬리하게 자유롭게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막스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인 것이 아니다. 이거 프래그마티즘 실용적인 생각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밀턴의 그러한 이 스테이트 크래프터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브리티시 시스템 영국의 제도 미국을 위한 영국의 제도에서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빨간 화살표 쭉 보시면은 영국과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파이낸셜 시스템이라든지 뭐 센트럴 뱅크 은행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면서 토마스 제퍼슨과 이렇게 대립이 되고 토마스 제퍼슨은 그 프랑스 1780 프랑스 혁명 전에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같이 동참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해밀턴은 그것을 이제 거절한 적도 있고 이것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브리티시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정책의 목표는 아주 해밀턴적인 생각에서 가장 그 낮은 가격으로 낮은 적은 비용으로서 실용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유라시아의 끝에서 유라시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누군가 한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났을 때 미국이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바로 중국이고 이전에는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의 뒤통수를 때릴 때는 중국한테 이제 망치를 줘 뒤통수를 꽝 때려가지고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를 가지고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과거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중국이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 전문가들은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가진 이제 1, 2, 3 세 가지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카머스 상업적인 것과 그 상업적인 재산, 그 집과 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이트리아티즘 이게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해밀턴은 늘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계몽된 어떤 현실주의를 외교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가 민족적인 그 미국을 말하는 이 내션 센트릭 그 외교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네이션 중심적인 그러한 외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 이제 미국 외교를 놓고 이러한 그 논쟁이 디베이트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거래한 중반쯤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앞에 해밀턴 주의의 1, 2, 3 얘기한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하다. 퍼스트 크리티컬 아이디어 해가지고 세컨, 서드까지 이렇게 쭉 1, 2, 3로 얘기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자신이 소유한 소유할 수 있는 기업과 프로퍼티 오너십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시스템이. 근데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테크나 뭐 그런 데 보면 이제 블루 칼라들보다 더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중상층들에게 지방칸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중산층들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그 집을 바탕으로 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부동산을 이미 이제 말아먹고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미국이 다시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옛날 그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교훈 삼아 가지고 새롭게 어떤 주택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여기 인포스트럭처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필요하겠고 인프라스트럭처 도로나 항만이나 해협이라든지 철도나 고속도로 이렇게 비행장 등등의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포스트럭처 이 정보가 지금 흘러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보가 또 흘러가면서 그것이 돈으로도 환산이 되니까 디지털 사이버 시큐리티부터 해가지고 그런 점들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 스펙트럼과 그리고 지적인 재산권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지금 뭐 구독자가 있고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적인
재산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런 데피니션에 관한 점들이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디베이팅을 해가면서 국제적으로 그것이 다극화가 될지 아니면 다극화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의 정부는 프로 마켓이라고 해서 시장을 선호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레이지 페어의 자유방임주의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자유방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규제를 하면서 시장 중심주의로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해밀턴주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해밀턴의 계승자들이 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 그때 서부 개척할 때 이제 홈스테드 액트라고 1862년에 서부로 막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것에 깃발 꽂으면은 톰 크루즈 나오는 파앤 어웨이에 이제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 옛날에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그걸 봤는데 이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서 토지를 얻게 되는 그것이 홈스테드 액트인데 이것이 바로 해밀턴주의자. 왜냐하면 자기 토지를 갖게 되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커머스 자기 집을 짓고 토지를 갖고 그러면 농사를 짓고 그것을 이제 국토 개발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전국토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1862년도에 있었는데 이 당시가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가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남북 전쟁이 있게 되는데 남북 전쟁이 터지고 1년 있다가 이것을 개발했다는 그 홈스테드 액트를 시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바로 해밀턴의 그 생각에서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일으키는 이제 마샬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또 WTO 이런 것들이 다 해밀턴 주의자들의 그러한 생각이고 여기가 반대되는 것은 소비에트 연맹하고는 반대, 엔타이 소비에트 콜리션 했는데 소련과는 반대가 되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해밀턴주의의 생각을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고 일본이야 뭐 미국이 하라 그러니까 소데스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반대되는 그 체제를 선택한 것이 북한, 중국, 소련, 이란 이런 나라들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나라가 미국인데 그러면은 이란에서 이런 기독교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뉴스에서 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란의 그 정치적인 그런 거 핵시설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없애는 그게 제1 목표인데 뭐 그런 쪽을 강조하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해밀턴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나라들이 쭉 이렇게 엔타이 소비에트 콜리션 그리고 이제 세컨을 얘기하면서 이 커머스 상업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아예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애국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컨스티튜션이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를 했지 그냥 We the people이라고 하지 않았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로 해서 이것을 애국주의와 미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세계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메리칸 리퍼블릭의 시민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밀턴도 이제 미국의 그 연방주의를 주장했으니까 연방을 위해서 직접 조지 워싱턴 그 아래에서 포병 대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앞에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대포 그게 이제 대장으로 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민 문제도 이민 문제, 그 해밀턴 자신이 이제 지금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거기서 10대 때에 1772년도에 이렇게 뉴욕으로 왔기 때문에 이민 문제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 사진을 실게 되면서 돈 문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해밀턴 자신은 전쟁에 참가한 이후에 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혜택을 있는데 그걸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연방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밀턴 자신이 그것을 몸소 he risked his life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목숨을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웠다. 그리고 이제 해밀턴주의하고 제퍼슨주의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해밀턴주의는 이제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미국을 연방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걸 의식해서인지 해밀턴주의가 이제 엘리트 프리빌리지, 엘리트 특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선으로 넓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때만이 그것이 엘리트의 특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포린 팔리시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인데 이것이 제가 X표를 두 개를 해놨는데 이것이 순진한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정책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밀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프래그마티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자신은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아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질투에다가 막 아주 야성적인 또 엘리트라 할지라도 에러건트 아주 거만하고 이런 안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의 개입이 없다면은 이런 어떤 공정한 그 국제적인 질서라든지 정직한 정부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신이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주의자들은 요 아래쪽 파란 글을 보시면은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 인간을 신뢰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말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믿을 수가 없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기 전까지는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영국 쪽에서 기독교 전통이 많이 스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밀턴주의의 정신을 받아들인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 패전국이니까 그런 나라와 이제 에치선이나 들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해밀턴은 이게 디터미니스트가 아니다. 결정론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해져 있다고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더욱이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리버럴 자유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표현한 단어는 프래그마티즘을 많이 실용주의적인 쪽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한 두 문단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빨간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오버시즈 트레이드에서 해외 무역 여기에
미국의 국내 평화와 행복이 여기에 달려 있다. 미국의 행복은 어디냐면은 미국이 우리만 잘 산다고 문 닫고 고립주의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오버시즈 트레이더, 그래서 물건이 미국에서 뭐 제조 비율이 한 20, 30% 돼가지고 미국 안에서 다 만들고 자체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미국 결심하려고 그래도 발전소 짓고 공장 짓고 하려 그러면 또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 해외 무역이 아니고는 중국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사지 않고는 중국 이름이 아니라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이 대주는 거지만 마지막을 내 때로는 뭐 메이드 인 인도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하더라도 그것이 다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언제 미국의 이 무역만 그러면 잘하면 미국이 이제 편안히 이 배투 들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더미네이터, 지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미국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시아의 부상을 통해서 누가 부상하냐면은 중국이 용처럼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이 용을 지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더 시큐리티가 quickly comes under threat, 이게 속히 이렇게 위협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평안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떠오르는 용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주의의 비전을 갖고 저 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 그게 관건이 되는데, 그 해밀턴의 양쪽 생각은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와 그리고 리얼리즘, 현실주의, 계몽주의와 현실주의, 그래서 계몽된 해밀턴주의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 문단이 되는데, 민족적인 해밀턴주의의 부흥은 미국에 있어서 어디에 의해서 이제 지금 자극을 받고 있냐면은 지정학적인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의해서 지금 해밀턴주의가 다시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레볼루션을 해서 정보 혁명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뭐 인공지능도 지금 막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것과 함께, 그래서 앞에 이제 인포 스트럭처가 있는데 인포메이션, 이것이 이제 광섬유로 막 이 인공위성보다 오히려 지하의 해저 케이블들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지금 광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인포메이션 대륙과 대륙을 엄청나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들이라면은 이러한 새로운 생각, 해밀턴주의의 새로운 프래그마티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마스터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읽고 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트럼프가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은 포린 어페어즈가 뭐 민주당 성향 월스트리트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 비단 민주당만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해밀턴주의로 가야 될 것인지 제퍼슨주의로 가야 될 것인지,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전통 위에서 1776년에 독립을 하고 인스티튜션 로가 이제 된 것은 1787년에 됐으니까 11년 뒤에, 미국이 독립선언할 11년 뒤에 법이 생겼는데, 그 인스티튜션 로에서 미국은 그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그 어멘드먼트, 수정을 이렇게 첨가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흐름인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이 두 개의 흐름 속에서 포린 어피어즈가 알렉산더 해밀턴이 지금
프래그마티즘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커머스, 하나는 상업적인 것과 그 상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정체성과 애국주의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포린 팔리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떠오르게 될 경우에 미국에게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